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2020년 2월에 제가 첫 영상으로 프리미어 프로 10분 완성이라는 영상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바로 100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100번째 영상을 기념해서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 보자 라는 그러한 다짐을 담아 프리미어 프로 10분 완성 2025년 버전을 준비해 봤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는 것부터 파일로 출력하는 것까지 꼭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이 영상 하나에 모아봤어요. 준비되셨나요? 비디즈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링크에서 영상 소스를 다운받아 주세요.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압축을 풀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로딩 화면이 잠깐 나오고 프리미어 프로의 첫 화면이 이렇게 노출되게 됩니다. 저희는 시작이니까 이쪽 구석에 있는 파란색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뉴 프로젝트 창이 열리는데 이게 25 버전으로 넘어가면서 화면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날짜로 250515로 변경을 해주고요. 로케이션은 저장 위치인데 아까 저희가 파일 풀어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그 소스가 있는 폴더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킵 임포트 모드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조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의 첫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작업 공간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상단에 있는 윈도우 그리고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 개의 기본 세팅 중에서 가운데 있는 에디팅을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작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 소스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임포트라고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임포트 창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이 프로젝트 창 아래 이 파란 버튼 보이시죠? 임포트 미디어라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똑같이 임포트 창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압축을 풀어준 바탕화면 폴더에 있는 16개의 소스를 Shift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불러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소스가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모양도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아이콘 누르면은 이렇게 썸네일 뷰와 리스트 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시퀀스는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종이와 같은 곳입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첫 번째 뉴에 가시면은 요 가운데쯤에 시퀀스라고 있죠. 컨트롤 N 단축키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뉴 시퀀스 창을 열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프로젝트 창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접힌 아이콘이 있어요. 뉴 아이템 클릭하시고 가장 위에 있는 시퀀스를 선택을 해도 이렇게 뉴 시퀀스 창이 열리게 됩니다. 시퀀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이 프리셋들이 쭉 나와 있는데 프리셋도 그 용도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풀 HD라면 여기 있는 HD 1080p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4K를 만들고 싶다 UHD 4K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프리셋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면은 소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세로형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사각형 프리셋도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이제 드롭 프레임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23.976이 24, 29.97이 30, 그리고 59.94가 60 프레임을 쓸지 고르면 됩니다. 저는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풀 HD의 30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시퀀스 이름 원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파란색 버튼을 딱 누르면은 저희가 적어준 이름으로 타임라인도 활성화가 되고 이쪽에 아이콘도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창도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만들 준비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컷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이란 이 영상 원본들 중에서 사용할 부분을 고르고 그 고른 영상을 원하는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컷 편집은 바로 이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편집 작업을 주로 하는 그 작업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제공한 영상 소스 첫 번째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스크롤 쭉 해서 맨 끝까지 내려간 다음에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서 이 영상 15개를 한 번에 골라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타임라인 위로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길고 짧은 막대기들이 쭈루루룩 생기죠. 이걸 우리가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타임라인 이 가운데 회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위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등록되는 비디오 트랙, 이 아래쪽은 귀로 들리는 것들이 등록되는 오디오 트랙이에요. 이 타임라인의 파란 선과 이 막대기 보이시죠? 이 녀석은 우리가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는데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곳의 영상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클립을 올려놓을 수 있는 비디오 트랙이 3개, 그리고 아래쪽에 오디오 트랙이 4개가 보이는데 이 비디오는 맨 위쪽에 있는 게 우선 보이게 되고 오디오는 모든 트랙에 있는 소리가 섞여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나 아니면 이 위쪽 막대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플레이 헤드를 옮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마다 이 위쪽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키보드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고 다시 누르면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작아서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키보드의 플러스 버튼,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타임라인을 확대할 수 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은 또 이렇게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스크롤하면서 보면서 사용하지 않을 영상은 선택하고 지워버릴 거예요. 쭉 보다가 이건 쓸 거고 요거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쭉 또 보면서 요것도 쓸까 말까 선택하고 지워버리고 요거는 괜찮네요. 이것도 약간 애매하니까 선택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쓸지 말지 그거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영상을 다 골랐습니다. 이제 원하는 순서대로 클립을 재배치할 거예요. 클립의 위치는 드래그 드롭을 해서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덮어쓰기 방식이라서 이렇게 만약에 클립이 있는 곳 위치 위에 올려놓으면 기존 클립이 잘라지면서 그 위에 덮어쓰기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다시 되돌리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드롭하면 기존에 있던 클립을 뒤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 컨트롤을 누르고 하면은 내가 골라놓은 클립이 지워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순서대로 클립을 한번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 기차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요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 촬영된 영상 원본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쓸 부분을 남겨주는 트리밍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클립의 뒷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클립의 끝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는 여기 있는 요 스냅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경계에 달라붙거든요. 원하는 부분에 옮겨 놓고 이거를 이렇게 쭉 줄여보면은 그 위치에 가서 찰싹하고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럼 나머지 클립들을 쭉 드래그해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번거로워요. 이럴 때는 키보드의 단축키 Q와 W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클립 위에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단축키 Q를 누른다면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W를 누르면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W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지워지면서 빈 공간까지 한 번에 지워지니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앞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Q를 누르면은 이렇게 앞부분이 전체가 지워지면서 빈 공간까지 한 번에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W 단축키를 이용해서 쓸 부분은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도 밝아지는 부분, 이 앞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Q 누르고 저 뒤로 쭉 가서 한 4초 정도 쓰니까 W 눌려서 뒷부분 지워주고. 보통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은 이제 녹화 버튼 누르느라 맨 앞이랑 맨 뒷부분을 조금 이렇게 흔들하는 부분이 보통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빠르게 우리가 또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해서 컷 편집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이 끝났다면 종합 편집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막과 오디오 작업을 할 차례예요. 타임라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구 모음 창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위에는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보시면 영어 모양 T로 되어 있어서 자막 입력 도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을 하고 프로그램 창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자막 입력 박스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하는 내용, 자막 내용을 입력해 줄 거예요. 저는 5개의 보석 친쾌테레, 요 마을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날 것 그대로잖아요. 이대로 쓸 수는 없어서 속성을 좀 변경해 줘야 되는데 25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프로퍼티즈, 즉 속성 창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즈 창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신다 라고 하면 상단 메뉴 윈도우 위에 가보시면 아래쪽에 쭉 가보시면 요 가운데쯤에 프로퍼티즈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 자막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프로퍼티즈 창을 보면은 우리가 적어준 자막이 이렇게 레이어 창에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선택을 하면은 요 아래쪽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먼저 이 아래 텍스트 영역에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폰트를 변경해 줄 거예요. 에스코어 드림으로 바꾸고 두께는 적당하게 두꺼운 형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 이렇게 슬라이드를 바꾸면은 크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어피어런스 영역이 있습니다. 필은 색깔, 글씨 색깔을 바꾸는 거고 스트로크는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은 요 테두리가 생기고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이 생기고 섀도우는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색상 영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열려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저는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하고 스트로크, 테두리를 추가해 줄 거예요. 테두리는 까만색, 흑백으로 조합을 하는 게 사실 눈에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올려줘서 두께를 올려주고 백그라운드 넘어가고 섀도우 그림자 추가를 하는데 테두리랑 똑같은 까만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불투명도 올려서 가장 불투명하게 바꾸고 지금 약간 뿌옇잖아요. 맨 아래에 있는 블러 옵션을 0으로 만들어서 또렷하게, 그리고 살짝 디스턴스 늘려줘서 이렇게 입체감을 늘려주면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자막이 됐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글씨만 선택을 한 다음에 필 컬러를 약간 좀 더 잘 보이는 이런 노란색으로 이렇게 OK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도구 모음 창에서 다시 맨 첫 번째에 있는 셀렉션 툴로 변경을 해주고 프로그램 창에서 자막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놔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막 작업은 완료됐어요. 이제 BGM을 깔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프로그램 창 맨 아래쪽에 우리 불러오지 않은 오디오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을 드래그해서 오디오 트랙에 딱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쭉쭉쭉 눌러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준 영상보다 한참 길죠. 그래서 이 끝부분 우리 아까 길이 조절했던 것처럼 이렇게 영상 길이에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이 뚝 끊겨서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이 음악 클립 가장 끝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회색 조그만 막대기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 안쪽으로 조금 당겨주면 이렇게 회색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페이드, 서서히 줄어드는 걸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서서히 오디오가 줄어드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우리가 넣어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과 자막에도 전환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프리미어는 기본 전환 효과로 서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디졸브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부분 자막도 좀 더 길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막의 시작 부분, 끝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단축키 컨트롤과 D를 함께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도 똑같이 클릭하고 컨트롤 D 눌러주면은 자막이 생기죠. 자, 이렇게 자막이 서서히 생기고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도 마지막에 서서히 없어졌으면 좋겠어서 클릭한 다음에 아까 해줬던 것처럼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디솔브 효과 적용을 해주면 영상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편집을 다 했으면 이제 영상 파일로 출력을 해야 되죠. 영상 파일로 출력하는 것 또한 중요한 기능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 파일에 아래쪽으로 쭉 가보시면 익스포트 있어요. 익스포트 옆에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M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이 프리미어 창 가장 위쪽에 보면은 임포트 에디트 익스포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트 탭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이렇게 출력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첫 번째가 파일 이름이고 두 번째는 저장 위치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기타 사양들의 설정인데 이런 것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프리셋을 적극 사용해 줄 겁니다. 이 프리셋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 주로 여기 앞에 3개 있는 매치 소스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 줄 겁니다. 이 소스와 똑같은 사양으로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치 소스에도 하이, 미디엄, 로우 비트레이트 3가지가 있는데 이 비트레이트에 따라서 화질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비트레이트는 미디움 비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미디움 비트레이트로 골라줍니다. 만약에 좀 고화질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로, 메신저나 뭐 이렇게 쉽게 메일로 보낼 저용량 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로우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프리뷰 영역으로 가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범위가 전체 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는 이 프리뷰 파란 막대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영상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영상 끝부분 한 이 정도쯤 왔는데 영상이 이미 끝나고 이 뒷부분은 다 까만색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 뒤쪽에 나도 모르는 조그만 클립 조각이 하나 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이 잘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나서 확인이 끝났다면 드디어 이쪽 아래에 있는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코딩이 쭉 진행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정한 폴더로 가보면은 여러분의 첫 영상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의 필수 기능들을 영상 하나에 꼭꼭 눌러 담아 봤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영상 제작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잘, 그리고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은 제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PDG였습니다. 안녕.